저희가 이 골목 상권을 다닐 때마다 듣는 말씀인데, 아까 어떤 분은 10년 동안 장사했는데 올해가 제일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제가 다른 시장에서 들은 말씀은 30년 장사를 했는데 지금처럼 장사 안 된 경우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많이 계셨습니다. 정치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.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. 우리 국민들께서 이 나라의 주권자로서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나를 위해서,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서 잘 행사해 달라고 선거로 특정 정치인들한테 위임을 합니다. 그런데 이 윤석열 정권,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? 경제가 다 망가졌습니다. 정치가, 또 정부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이걸 챙기면 경제가 이렇게 나빠질 수는 없습니다. 경제를 이렇게 망치고도 개선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습니다. 대출원리금 한 달에 50만 원 내던 것이 150만 원이 됐는데 한 달에 200~300만 원 벌어서 그 대출 원리금 갚으면 어떻게 삽니까? 전세 사기로 수만 명이 길바닥에 나앉아도 내몰래라 합니다. 수출이 전 세계 꼴찌로 떨어져도 모른 척합니다. 심지어 여러분, 아리백 몰라도 된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. 모르면 배워야지요. 모르는 게 뭘 그리 자랑이라고 몰라도 된다고 합니까?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. 우리 세계를 상대로 수출을 하는 기업들이 국내에 재생에너지가 없으면 이 화석연료로 생산된 에너지로 만든 제품을 팔 수가 없습니다. 안 산다는 겁니다. 곧 그런 시대가 오는데 전 세계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이 7%밖에 안 되는 이런 나라에서 수출 대기업들이 수출을 하려면 생산기지를 해외로 다 옮길 수밖에 없고, 생산기지를 옮기면 거기서 일하는 우리나라 노동자들 다 일자리 잃게 됩니다. 그래도 몰라도 됩니까, 여러분? 안 됩니다. 이런 생각으로 나라 살림을 하니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. 그런데도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이 우리 국가 공동체 구성원들이 같이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.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게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, 너무 많은 격차가 발생하면 그걸 줄여줘야 되는데,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초부자들, 대기업들, 고액 자산가들 세금 다 깎아주고, 그러니 국가 재정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, 그러니까 서민 지원 예산 줄이고 R&D 예산 줄여서 공부도 연구도 못하게 하고 청년 지원 예산 줄이고, 이러니 격차가 더 많이 발생하고 경기는 더 나빠지지 않습니까?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서 나라 살림을 하는 이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무능, 무책임, 무대책에 무관심까지 한 점에 대해서 이제 주인들이 회초리를 들어서 혼을 내야 될 때입니다. 이번 총선이 바로 그렇게 혼을 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입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, 여러분? 이번 총선은 권력을 위임한 우리 국민들께서
지금까지 주어진 권력으로 제대로 삶을 살았느냐? 대리인 수임인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다 했느냐에 대해서 판단하고 상벌을 하는 바로 그때입니다. 잘했으면 다시 권력을 주고, 지금 살만하다, 앞으로 이 상태가 계속돼도 상관이 없다, 이러면 다시 찍으십시오. 그러나 이대로는 못 살겠다,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면 심판의 표를 던져서 이번 총선에서 쓴맛을 보여주셔야 합니다. 국민 여러분, 우리 더불어민주당 많이 기대에 부족합니다.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. 그러나 윤석열 정권에게 국회 입법권까지 넘겨주면 지금도 이 모양인데, 국가, 제도, 법 시스템 다 뜯어고쳐서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나락으로 이 나라를 떨어뜨릴 것입니다. 그대로 방치하시겠습니까, 여러분? 안 됩니다. 절대 됩니다. 종로에서부터 바꿔주십시오. 곽상은 후보 정말로 유능하고 의기 높고 국민에게 충직한 일꾼이 될 것입니다.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거대한 정치 세력의 맨 앞에서 승리를 견인해 나갈 선수입니다. 종로구 거주하시는 대한민국의 주권자 여러분, 우리 곽상은 후보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? 저는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되찾아야 될 때라고 봅니다. 아무리 나라 살림을 엉망으로 해도 평등을 입에 달고 살면서 자기 측근, 자기 가족들은 온갖 범죄 혐의가 있어도 그냥 다 방치하고 타인의 없는 티끌을 만들어서 재판 보내서 고생시키고, 나라가 어찌되든 말든 해외에서 열심히 돈 써가면서 나라 망신시키는 일, 이렇게 하면은 신부름꾼의 자격을 박탈하겠다, 더 이상 너희들에게 나라 살림을 맡기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. 국민이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. 적당히 거짓말하고, 적당히 묻고, 적당히 입 틀어막고, 이렇게 하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다시 이 나라의 권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게 해서는 안 됩니다. 맞습니다. 지금 저들은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. 일부 그런 징조도 조금씩 보이긴 합니다. 그러나 저는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, 그리고 집단 지성을 믿습니다. 정치인 한 명 한 명은 눈 두 개, 귀 두 개, 입 한 개 가진 똑똑한 척하는 한 생명체이지만, 국민은 이렇게 눈, 이렇게 귀, 5천만 개의 입을 가진 집단 지성체입니다. 가려도 있는 것은 볼 것이고, 막아도 들릴 것은 들릴 것입니다. 다만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하는 것일 뿐입니다. 입을 틀어막아도 할 말을 할 것이고, 진실은 조용히 전파될 것입니다. 그 속에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이 나라의 주인, 대한민국의 주권자임을, 결코 노란하지 않는 바보가 아님을 이번에 보여주실 걸로 믿습니다, 여러분.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. 곽상은을 도와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예, 지금 이재명 대표님께서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 주셨습니다.
정치가 민생입니다. 그리고 민생이 정치입니다.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국가가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데 국민이 국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. 이래 되겠습니까? 아니요. 여러분 지금 만족하십니까? 아니요.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투표밖에 없습니다. 이분처럼 막아도 투표는 막지 못합니다. 투표로 지금 정권을 심판해 주십시오. 그 시작의 종로가 되게 해주십시오. 제가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여러분, 구호 하나 하겠습니다. 구호. 제가 못 살겠다. 그럼 여러분이 심판하자 이렇게 한번 해주십시오. 자, 못 살겠다. 심판하자. 못 살겠다. 심판하자. 못 살겠다. 심판하자. 입틀막 정권. 심판하자. 입틀막 정권. 심판하자.